대한민국 정치 정쟁을 멈추고 품격을 높이자. 고품격 정치 비책 정비로. 대한민국 5선 의원 둘이 고품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태 안민석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부산에서 일 잘 보십시오. 네, 조경태 의원님 부산에 계시죠? 네, 지금 부산에 우리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조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네.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야당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 준비가 아니라 야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잘 실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빨리 야당 모드로 야당 태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여전히 잘 안 되고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 168문 다 그럴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빨리 차려야 되는데. 네. 일단 저부터라도 그러려고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당의 어떤 혁신. 민주당이 지나치게 우리 배치들 중심이에요. 네. 그래 이것도 이 민주당을 당원 중심으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듯이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게 민주당 혁신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혁신을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도 열심히 글쓰고 방송에도 나가서 민주당 바뀌어야 된다. 네. 중진이지만 중진답지 않게. 왜냐하면 이렇게 당이 고루한 정당이 되기까지 다선 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절감하면서 네. 저부터 좀 솔선해가지고 당에 좀 쓴소리도 하고 네. 저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안민석 의원님은 중진 의원이지만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무게 같은 거는 원래 내려놓고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뭐 초선 같은 5선으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5선 의원 조경태 시당위원장에 도전하셨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부산이 이번에 여당이 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북한 재개발이라든지 또 세계 2030 엑스포라든지 굵직한 국책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을 좀 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우리 시민들께 좀 더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시당위원장의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경태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좀 발빠르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충격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들,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내홍에 빠졌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국민들께 이렇게 좀 내분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분 양상이지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분들께서 네. 또는 그런 정치 쪽에 계시는 우리 그분들께서 조금은 좀 자중하고 또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대선 패배로 역사의 죄인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 돌팔매 대신 문자 폭탄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네. 문자 폭탄 이거는 뭐 당원들의 따가운 회초리 생각이니까 네.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욕하는 것까지 제가 뭐 두둔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품격은 지켜야 되고요. 예, 우리 이제 민주당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고루한 민주당이라는 고루한 민주당. 고루한 민주당. 예, 고루한은 영어로 올드 패션이거든요. 네. 올드 패션이 고루한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국힘보다 지금 바뀌는 속도가 훨씬 더 늦고요. 우리는 네. 아예 바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개파 정치가 지금 사라졌어요. 네. 탄핵 이후에 친박이니 친이라는 거 이런 구분도 이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개파 정치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대의원 제도 특권이거든요. 네. 그 개파에 줄 서거나 가담하지 않으면은 전당대회 같은 거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초부터 컷오프 돼 버려요. 네네. 왜냐하면 개파 연합이 돼가지고 누구를 추려내고 누구를 출전시키고 그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대의원들에게 가중치를 줘요. 대의원 한 표가 주 기자님이 대의원이라 그러면은 대의원 한 표의 표가 권리당원들 60표하고 그렇게 맞먹는.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한 지역에 보통 60명 있거든요. 제가 또 오산 지역에. 문제는 대의원들을 국회의원이 실제로 다 정해놨어요. 네. 당원들이 대의원을 정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런 나쁜 그 관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다들 그 개파의 그 통제권 속에 있으니까는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그 개파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파에 눈밖에 나지 않도록 평소에 어떤 자기 소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런 아주 그 구태 정치가 우리가 지금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바꿔내야 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 제도 이 특권 이거 없애야 된다. 국힘은 이미 없앴어요. 국힘은 없앴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이준석이라는 30대 대표가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네. 이 고러한 정당을 바꾸지 않는 한은 새로운 그 리더십이 등장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의원님, 네. 자 개파, 뭐 대의원, 당원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게 민생과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또 당에서 당권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정치의 존재 의미가 네. 당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예. 힘쓰겠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했는데 여기저기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당권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권이라는 게 평상시에 어떤 민생을 잘 챙기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의 권력을 잡고 당의 지도부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이런 개파의 영향이 많은 이런 정치 구조화에서는 네. 개파의 단합 또 어떤 가장 메이저 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지도부에 선출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예. 민생보다는 개파의 이해관계 뭐 그렇게 이제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역은 약은 예.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개파 청산 이게 돼야 된다. 네. 뭐 좀 그런 저는 주장을 평소에 저는 해왔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 간의 당권 경쟁으로 보입니다. 윤리위에 해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뭐 공천권 당의 뭐 핵심 뭐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올바른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네. 갑자기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당권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논쟁들, 예. 그런 내분들의 모습들은 정말 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또 임기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굳이 당대표를 흔들려고 듯한 그런 모습들은 그조차도 그 역시도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서로 자중해서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을 위한 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선 중진 의원 두 분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한 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네.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님께서 네. 이준석과 정진석의 이
이 혈투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어떤 용기 있는 발언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윤핵관하고의 공감이 돼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자체가 윤핵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실세, 핵심 네, 실세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이제 이준석 의원을 좀 지원하는 저런 발언은 윤핵관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핵심 실세들에게 거슬릴 수 있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조경태 의원의 저 발언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한 달 뭐 지금 뭐 속단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러지만요. 그런데 한 달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딱 두 가지 딱 단적인 특성이 나타났어요. 네. 첫째는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네, 네, 그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하다가 인사가 네. 너무 검찰 출신이 많기 특히 때문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는 정치적인 상상력을 초월한 이 선택은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고 검찰공화국의 이 완결판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아니 과거에도 다 민변이 다 하지 않았냐. 그건 좀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검찰공화국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 달 동안에 이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성이 마음대로 공화국을 지금 만들고 있다. 검찰공화국 마음대로 네. 공화국. 국민들 눈치를 안 봐요. 가령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뭐 크다란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국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뭐 내키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 앞으로 과연 이 검찰공화국 또 마음대로 공화국 이것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지지받고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검찰공화국 마음대로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시각적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반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윤 대통령하고의 좀 약간 조금 체제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윤 대통령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또 주변에 선소리가 있으면 또 많이 또 빠르게 또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성의 어떤 임용이 좀 약하다는 동력이 약하다고 했을 때 또 바로바로 또 여성 장관에 또 전하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은 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특히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의 원칙과 또 공정과 또 엄격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 스스로는 좀 적재적소에 좀 사람들을 조금 등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취임한 지 좀 네.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평가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윤핵관에 대해서는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하시더니 대통령은 조금 또 꼬리를 내리시네요. 제가 좀 반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조금 더 평가를 조금 또 기다리고요. 일단 제가 한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성 장관 세 분 발탁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남성 위주의 장관 발탁이어서 이것이 남녀 불균형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얼핏 보면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자질의 상당한 문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음주운전요? 교수 특히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그리고 판결 유예입니까?
선고유예 예. 벌금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런 거 굉장히 특이하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네. 그분 같은 김승희 경우에는 후보자. 국회의원 4년 하면서 보좌진을 48분을 교체했다는 굉장히 특이한, 저는 국회에서 보다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조경태 이렇게 하셨어요? 인사 검증 시스템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부분 역시도 뭐 조금 더 아마 그 무겁게 받아줄 거라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여성 세 분은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뭐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또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을 통해서 또 사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인사가 참 잘 됐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특허청장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장은 아주 전문성이 좀 뛰어나다라 해가지고 좀 또 칭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위주의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예,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가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아무튼 검찰 출신 인사들을 너무 많이 임명한 거는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당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은 8.15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형집행 정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면 얘기를 연 이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연 이틀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걸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졌다라면 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그때 하는 것이 좀 뭐 정치적 부담은 있었겠지만 하는 게 더 맞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당분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네. 인생과 경제에 좀 집중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가 좀 나아질 때까지는 네. 당분간은 정치인 사면 이야기는 좀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MB 사면 반대합니다. 지금 17년형을 받았어요. 이제 2년 6개월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별로 살지 않았어요. 보석으로 또 1년 정도 나와 계셨고요. 그리고 특히 아직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도 없고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는 이게 이미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핵심 그룹이 MB맨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MB맨들은 윤석열 후보를 도울 때 다들 공감대가 돼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윤석열 후보 당선시켜서 MB 이 사면 이거 우리가 이거 요구하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본인이 MB맨들한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MB 사면 아마 8.15 특사 영화는 어디 보신 것 같아요. 8.15 특사를 이제 추진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3997님께서 30여 년간 보아온 민주당은 잘 나갈 때 팀플레이가 좀 아쉽습니다. 선거 이길 때는 거대한 인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한 인물이 없고요. 한마디로 당의 자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9361님께서는 이 사람은 누구 개파고 이런 걸 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지, 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개파 따지지 말고 혁신하세요. 이렇게 0889님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쓴소리, 회초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전대도 네. 지금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질은
당권들이에요. 당권 싸움인데 이재명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한 쪽에서 그러한 분들이 이재명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같은 선수들끼리 네. 출전한 선수들끼리 야 내가 해야지 1등 먹으니까 너는 나오지 마라고 하는 거는 비이성적인 것이고요. 정치인들한테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민생, 경제는 어떻게 하고 당권에만 몰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경태 의원님도 이 점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당 권력 중심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당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 당권 투쟁에 매몰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가 개파 싸움이 아니라 혁신 싸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개파 싸움의 전제가 되는 개파의 기대는 대의원 제도 이 특권 이걸 이제 없애고 그냥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당을 어떻게 살릴지 그런 혁신 전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취지죠. 우상호 혁신 비대위 이 방향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상대 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다만 저희들의 사례를 좀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보다는 사실 거기에 좀 원로 정치인이나 또는 그 친야 성향의 어떤 존경받는 그런 아주 중도적 성향의 그 야당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어른이 있었다면은 비대위가 한 2달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고려의 대상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까지는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우상호 의원이 이제 조정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당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분으로 이제 인선됐다고 당내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이 SNS에 올린 그 육모 방망이 있잖아요. 네. 무시무시 네. 생겼잖아. 한 대 네. 맞으면은 아주 절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의 육모 방망이를 들어야 된다. 육모 방망이를요? 예, 그런 심정으로 당을 바꾼다. 그리고 해초리 가지고는 저희들은 약합니다. 육모 방망이 정도를 드는 심정으로 우상호 의원이 당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우상호 의원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 좋은 우상호가 아니라 아주 그 회초리 내지는 육모 방망이를 든 우상호 비대위원장부터 바뀌어야지 혁신형 비대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컷오프 할 때 컷오프 방식을 바꿔라. 예? 지금 중앙위원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컷오프 해라. 그다음에 본선거에서도 당원 비율을 높여라. 대의원 특권제도 없애라. 그다음에 신규 청년 당원들 투표권 줘라. 이게 다 당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기를 거부하는 쪽에서는 전대 앞두고 뭘 바꾸냐. 고루한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전대 때 못 바꾸면 이거 안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루한 기존의 우리 민주당을 바꿀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육모 방망이를 드는 심정으로 이 혁신형 비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 구성 어떻게 됩니까? 법사위원장 공방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일은 합니까? 청문회는 열릴까요? 조경태 의원님한테 여쭤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왜 국회의장을 안 뽑아주는지. 저는 그 법사위원장 부분을 빨리 국민의힘의 약속대로 좀 이렇게 빨리 좀 돌려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저는 바로 또 이렇게 선임하는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협력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각각 다른 정당이 하느냐 하면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잘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은 법사위원장 부분은 소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에 좀 이렇게 양보하고, 또 국민의힘은 또 원구성이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장 선출에 또 적극적으로 또 협력하는 그것이 상생이 아니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경태 의원님이나 국힘이 왜 법사위원장에 이렇게 연연할까? 그것은 법사위원회가 기존처럼 상원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법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네. 다른 상임위에서 법을 다 올려줘도 법사위에서 난도질하면서 그리고 상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법사위가 상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상원의 기능을 하는 법사위를 개혁을 하자는 그런 이제 전제가 됐었는데 그런 전제를 하지 않고 기존의 법사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하니까 이런 법사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고 저는 자 지금 이제 국회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안건일수록 민감한 안건일수록 여야의 입장이 틀리고 첨예하게 부딪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장이거든요. 지금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부딪히고 갈등 일으키고 있는데 누가 중재해야죠. 중재할 국회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님부터 선출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41님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 지지와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누가 먼저 의원 특권, 선거제도 개편, 실질적으로 입법하고 정치개혁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할 거라고 말만 하고 왜 다른 소리만 하는 걸까요? 정치개혁 얘기는 또 쏙 들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 네,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예, 송구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네. 그래서 그 뜻을 잘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비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숨 좀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갑니다.